이재명 정권 들어서 부동산 대책 내놨었잖아요. 통계 조작 논란이 있었는데 그 행정 소송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회 기일로 끝난다고.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면 취소되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이 완전 다 취소된다고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 부동산 대책 내놨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통계 조작 논란이 있었는데 그 행정 소송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당사자죠. 제가 대리인이고 예. 네, 당사자들은 이제 그 8개 지역들 대리인, 예. 그쪽에 다 뭐냐 이제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월 15일 바로 다음 주 목요일에 3시 반에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그게 첫 번째 재판이에요? 아니면은 첫 번째 재판인데 일단은 그 재판부 재판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상당히 높게 있고 기본적으로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회 기일로 끝난다고. 이거는 뭐 예? 그 전에도 언론에는 나갔는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나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어쨌든 1회 기일의 집중 심리에서 끝내겠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한 번 정도만 해도 네.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동안에 공방은 많이 있었고 서면으로 예. 오늘도 저는 서면 하나 제출하고 왔는데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기 상대방도 뛰어나요. 사실 뭐 다른 얘기하면 그렇지만 약간 그 국가가 보통 소송 당사자면 이건 예. 교통부 장관이 사실은 뭐 피고지만은 예. 당사자면 사실은 뭐 그 정부 법무공단을 보통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법무부인 광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국민 대형 세금이- 로펌을요? 네. 근데 광장 돈을 그렇게 엄청 쓴 거예요? 뭐 엄청 썼는지는 모르죠. 뭐 아니 엄청 저가를 쓸 수도 썼겠죠. 있고. 뭘 사실 네. 광장 쓰려면은 제가 그건 어마어마한 모르겠고 변호사들 썼을 건데. 확실히 그 광장의 수준은 높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너무 수준 높게 하는데 뭐 저는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면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이 완전 다 취소된다고요? 그 지정 처분이 취소되는 거죠. 결국 8개 지역 지정 처분이 취소되는 거니까 예. 그 문제되는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처분이 애초부터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집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되고 뭐 이렇게 기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와,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것도 관심 갖게 봐야. 그럼 뭐 한 3월 전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2월 말 인사 전에 내겠다는 의지겠죠. 그러니까 1월 15일로 기일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보통 한 달 안에 선고를 하니까. 예. 그리고 이런 중요 사건을 솔직히 그냥 다음 그 판사한테 넘기고 싶어하는 재판부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예. 다시 이해운 씨 얘기를 해본다면, 와, 이거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투도 사실 좀 굉장히 막 귀에 아른아른아른 하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 뭐지? 왜 조국 같은 생각이 들지? 라는 뉴스였는데요.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좀 전에 나왔어요. 이해운 씨의 장남이 그 논문 쓴 거 있었잖아요. 네. 일저자로 돼 있고 아빠가 교신 저자인가 뭐 돼 있는 그 논문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빠 찬스 논문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에 입사할 때 그거를 주요 경력으로 주요 논문으로 기재를 했었대요. 그런데 서류에서 25등이었었대요. 근데 최종 합격했대요. 와, 이거는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경험하는 병장 축구 같은 건가라는 생각이 병장 들었는데요. 축구요? 이게 사단장님이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몰고 나가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 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보통 그렇죠. 병장도 그 정도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5등이 결국은 1등이 돼가지고 좀 취업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첫 번째로 이 김 씨가 2020년 경제학 박사 과정을 쓴 게 이제 이분이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박사 과정에 다닐 때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선거에서 긍정부정 캠페인이 유권자의 후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쉽게 말하면 게임 이론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선거를 풀어나가는 그런 논문인데, 예. 이분의 아버지 즉 이 후보자의 남편이 되시는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 김영세 교수. 이분이 선거 이론에 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워낙 이런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박사과정 논문을 작성할 때 일부러 아버지가 잘하는 부분에 논문을 써가지고 도움을 받은 건 아니냐 이런 그런 의혹이 의혹이 있고, 있었군요. 이게 첫 번째 의혹이에요. 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첫 번째 의혹인데 두 번째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찾아본 건데 예. 사실 이 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연봉을 진짜 많이 주기로 유명한 연구원이거든요. 여기 어마어마하대요. 초봉이 한 8천, 지금 한 8,500 뭐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에? 근데 이분이 박사 과정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지원을 했거든요. 와. 그 박사 학위를 완벽하게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 이걸 지원을 했고, 그래서 25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 예.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여기 연구 원장이나 부원장이 다 아버지와 선후배 사이,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거기 다 선후배. 네, 그 남편과도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다? 네네. 와. 그래서 지금 1년 선배 뭐 이런 관계,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또 함께 유학을 했던 사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아니겠죠, 설마. 우리가 조국 사태를 처음에 들여다 볼 때에도 예. 다들 설마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결국은 지금 나서 돌이켜 보면은 대리 시험도 봐주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그 자녀의 편의를 봐줘가지고 의전원이라든가 입학이 용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예. 25등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경쟁자들 다 제치고 나중에 예. 한 3등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앞에 원래 구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구직을 포기했대요. 입사 포기를 했다는 네, 입사 거잖아요. 포기를 하니까 예. 결국은 나밖에 안 남았네? 이러고 이제 본인이 된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상한 좋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아파트도 잘 되고 이 집은 뭐 운이 좋네. 이분이 이 아들이요. 원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지원했을 때 61명이 지원했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서류 전형에서 25등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서류 성적만 봐서는 최종 4명 뽑는데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3배수 정도로 해도 안 되는 숫자 25등이. 그런데 2차 면접에서 29명 중에 12등을 했대요. 면접을 잘 봤나 봐요. 근데 채용 세미나를 갔더니 19명 중에 또 10등으로 또 올랐대요. 그러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입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나 안 갈래 해가지고 보결로 뽑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데 저는 뭐 사실 보면은 여기가 우수한 곳인 만큼 우수 인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수 인재가 여기만 보고 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상위권 인재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순위 상승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어쨌든 너무 이 사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예단을 갖지는 말자 정도고, 그렇죠. 예. 다만 우리가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예.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기준이라는 게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공직 후보자의 가족의 문제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그 일단 설립된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이것도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우와. 네, 검증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 화두거리만 던지고 넘긴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이제는 뉴노멀에는 옳지 않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것도 진짜 수사받아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이제 이력서와 함께 논문 두 편,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니까 예. 논문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사 과정 때 썼던 논문 두 편을 제출을 해라라고 이제 그 채용자 측, 그러니까 연구원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제출한 논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공저자로 되어 있는 논문을 썼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채용 시에 보면은 이제 어떤 논문을 썼느냐, 그리고 누구랑 함께 썼느냐, 예. 누가 그거 논문을 심사했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연세대 경제학과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럼요. 또 어머니도 사실은 KDI 출신이고 그럼요. 경제학에서는 그나마 이름 좀 많이 그렇죠. 알려진 분이고 이러다 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등재된 그 논문을 제출을 함으로 인해서 예. 이득을 본 것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이 장남의 뭐 여러 가지 뭐 오하이오 주립대가 또 굉장히 명문대기도 명문대죠. 하고 예. 박사과정이라고 하니까 뭐 공부는 잘했을 걸로 보이지만 예. 한 톨의 의혹 없이 예. 지금 채용 문제라든가 취업 청탁 문제 이거는 굉장히 청년들의 이 영린을 자극하는 문제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 문제죠. 조국이 사실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나락에 빠진 이유가 그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해가지고 예. 2019년부터 지금까지 내리막길을 걸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야, 자녀 증여세 문제도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의 장남, 차남, 삼남, 할머니 가족회사인 KSM 비상장 주식을 520주씩 증여받았대요. 근데 이 후보자가 증여 과정에서 세금 모두 다 납부했다, 완납했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걸 원래는
자녀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녀들이 냈는지 아니면은 부모가 대납해 줬는지 이게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대납해 주면은 안 되는 거죠. 대납하면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주체가 밝혀지지 않고 또 이 비상장 주식이 외부에서 거래될 그러니까 뭐 물론 거래 당사자 간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현금화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돈으로 냈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보통 뭐 여기 뭐 관계자는 인사청문장 관계자는 뭐 증여세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직접 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현금액이 얼마 있었고 했는지도 좀 소명이 돼야 되겠죠. 그 현금액도 별도의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제 증여하는 부모가 보통 내긴 합니다. 많이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실은 계좌이체 했으면은 틀림없이 파악이 되는 구조라서 계좌이체했다면 네네. 그래서 그거는 알아보면 물론 가상계좌 만들어서 하니까 그게 현재까지 남아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파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원 후보자는 통일교하고도 또 뉴스가 나왔어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교의 돈줄 실세로부터 500만 원 물론 법 한도 내예요. 한도 내긴 하지만 이 후원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센트럴시티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개발론이가 지금 한창인 그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메리엇 호텔도 있고 이 고속터미널 있는 그 건물의 대표였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 후원이 석연치가 않은데 라는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통일교회에서 굉장히 핵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 후원을 받았던 시기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센트럴 시티 부지는 현재로서는 통일교 소유는 아닙니다. 예. 네, 통일교 3남의 소유거든요. 어허. 그 통일교가 좀 그 한학자 총재가 등장하고 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가족 내분을 겪으면서 다 독립을 하게 돼요. 예. 이러면서 이제 문선명 씨 체제 때 가지고 있던 그 뭐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주식이라든가 공장,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쪼개지거든요. 예. 그런 쪼개지는 과정에서 원래 통일교가 소유했던 이 센트럴시티 부지 그리고 지금 여의도 파크원 부지 예. 여기는 사실 3남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통일교의 재산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그 후원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아마 통일교의 재산으로 보이는데 어허. 네, 지금 보면은 5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법정 한도 최고액이기도 최고액이죠. 예, 하고 예. 그래서 뭐 문제 없지 않냐라고 예. 할 수는 있지만 예. 정치인이라면은 사실은 받을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되는 돈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한 뭐 민주당의 더러 여러 명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 나가려고 하는 당사자한테 500만 원을 받는 건 예. 물론 그게 허락된 금액이지만 결국은 공천의 대가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하. 문제를 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제도를 좀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사실 서초구 국회의원이면은 이 지역 땅이 통일교 소유라는 건 아니 저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경 분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아.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